병원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사체가 옮겨지고 있었다. 내씨가 죽었어요. 어젯밤 옥상에서 뛰어내렸대요. 그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직후에 그랬대요. 모든 병원에는 반드시 그 환자가 있기 마련이다. 유독 이상한 환자. 아무리 경험 많은 의사도 포기하게 하는 인물. 나는 명망 있는 의대를 졸업해 혹독한 레지던트 수련까지 마친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다. 겸손을 모르고 야심에 가득 찬 나는 어떤 병에 걸린 환자라도 치료할 자신이 있었다. 그 환자를 만나기 전까진. 주립 정신병원에 처음 부임하던 날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덜컹하고 멈췄다.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이동식 병상에 눕혀 들어왔다. 이거 놔! 제발 놓으라고! 그 자식과 아직 볼 일이 남았단 말이야. 나의 지긋한 간호사가 건조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조의 방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그 환자에 대해 처음 들은 날이었다. 조는 우리 병원의 그 환자였다. 아무도 그의 병명을 밝히지 못한 상태로 30년 넘게 병원에 수용돼 있었다. 사람들은 본명 대신 그를 조라고 불렀다. 조는 병실에서 나오는 법이 없었고 집단 치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두가 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고 조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도 금지였다. 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환자에게 매료되었고 그에 관한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치료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조를 담당하는 간호사 내씨에게 조를 치료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맙소사,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말아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죠. 약을 들고 매번 조의 병실에 가야 할 때마다 차라리 내가 여기 입원하고 싶어진다고요. 그 대화를 나누고 얼마 후 내씨는 조의 병실에서 나와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내씨의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나는 조와 관련된 서류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의 진찰 기록을 찾아냈다. 1973년 6월 5일 벽 안에 있는 괴물이 밤에 나타난다는 등 뚜렷한 환각 증세를 보임. 괴물이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뿐이라고 말하자 안정을 찾음. 1973년 6월 8일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함. 전에 없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냄. 병원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해 말려야 했음. 1973년 6월 10일 의사에게 거지 같은 주정뱅이 고자새끼 등 폭언을 쏟아냈는데 모두 의사가 어릴 때 당한 인신공격에 해당함.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을 거부함. 1977년 12월 12일 조와 한방을 쓴 중증 자폐증 8살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 그 후 조는 병실을 혼자 쓰게 됐지만 그 대가로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전까지 조에 대한 나의 관심은 호기심이었지만 기록을 보고 난 후엔 완전히 집착하게 되었다. 역사에 없던 질병을 내가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병원장을 찾아가 조의 담당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가 조의 진료 기록을 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이 본 건 내가 보라고 일부러 놔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믿기 힘들 사실들을 말했다. 나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였죠. 그런데도 조를 치료한 지 4개월 만에 약 한 통을 통째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나 다음에 조를 담당한 의사는 6개월 버티고 이 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자살했죠. 그 다음 의사는 조를 치료하다 사직서를 남기고 자기 머리에 총을 쐈고요. 차갑고 예리한 그녀의 얼굴 뒤로 분노가 어렸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도 나는 자신 있었다. 내가 여전히 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흔쾌히 허락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부디 자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조를 만날 시간이다. 나는 천천히 복도 제일 마지막 방 조의 병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당겼다. 의료진을 미치거나 자살하게 만든 접근 금지 환자. 그 환자.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